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양태빈의 신날씨 화요일 밤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SBS 기상캐스터 양태빈입니다. 네, 여러분 오늘의 주제는 본격 사신 방송이라도 해도 될 것 같습니다. 네, 꽃봄님, 민지진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의 주제 바로 강아지에 관련된 겁니다. 반려견에 관련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제가 이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이유는 제가 강아지를 좋아해서이기도 하고요. 요즘 현대인들 강아지 정말 많이 키우잖아요. 그래서 한 번쯤은 우리 건강과 관련해서도 연관이 있지 않을까 해서 다뤄봐도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송이TV님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너무 귀여워서 왜 우리 멍멍이를 그 한글로 썼을 때 댕댕이로도 보인다 해서 요즘은 댕댕이 이렇게 말하기도 하잖아요. 꽃봄님은 강아지 말고 햄스터 키우신다고요? 네. 사실 뭐 동물의 종류는 다를 수 있지만 우리 반려동물 많이 키우죠? 같은 일환으로 보시면서 이해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너무 귀여운 우리의 강아지 혹은 고양이 그리고 우리의 애완동물들 키우면 어떤 장점이 있고 또 어떤 단점이 있는지 오늘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여러분은 어떤 애완동물 키우고 있는지 제가 모두 궁금하네요. 네, 김미소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요, 이름 하늘이라고 하는 말티즈 강아지를 키웁니다. 여러분, 오늘 썸네일 보고 들어오셨으면 알겠지만 강아지 사진 있잖아요. 그게 바로 저희 집 강아지입니다. 이름은 하늘이고요. 나이는 6살인데요. 남자예요. 지금도 저희 집에서 제가 퇴근하기만을 기다리고 있을 텐데, 네, 장필경님 안녕하세요. 자, 이렇게 강아지를 키우면 좋은 점, 김미소님도 키우신다고요? 그럼 아마 공감하실 것 같습니다. 짜잔, 1번. 성격과 그리고 분위기가 밝고 활발해진다는 점이 있습니다. 실제로요, 연구 결과에 따라서도 약 10개월에 걸친 임상 결과에 따라서 반려견을 비롯한 또 모든 애완동물을 키우시는 분들이 불과 한 달 만에 성격과 행동이 적극적이고 또 긍정적으로 변하는 것을 연구 결과 확인할 수 있었다고 말합니다. 저희 집은요, 이 하늘이라는 강아지를 키우게 된 이유가 제 남동생이 사춘기일 때였거든요. 동생이 너무 가족들과 마음의 문을 닫고 너무 성격적으로 힘들어하던 시기였는데 강아지를 키우면서 많이 배려심도 생기고 또 많이 적극적이고 긍정적으로 변했던 경험이 있어요. 그래서 이 말이 정말 맞는 것 같아요. 성격과 행동이 밝고 활발해진다는 점. 네, 여러분도 혹시 동생이 너무 말 안 듣는다 하면 저처럼 강아지 한번 키워보는 것도 도움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토마토 씨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그리고 2번으로요, 여러분. 몸매 관리에도 도움이 된다고 해요. 이거 제가 정리한 게 아니라 연구 결과 이렇게 됐다는 거 정리한 거예요. 제 의견이 아니라 실제로 연구 결과서 나온 것을 정리를 한 겁니다. 네, 조영주님이 동의하지 않는 듯한 땀을 흘리는 댓글을 달아주셨는데요. 왜 몸매 관리에 도움이 되냐 하면 산책 때문이죠. 우리 강아지 그리고 뭐 고양이는 산책을 별로 안 하기는 하는데요. 애완동물 키우다 보면 함께 야외 활동을 해야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이때 같이 산책을 하다 보면 저희도 운동이 됩니다. 우리만 강아지만 운동이 되는 게 아니라 우리도 운동이 되기 때문에 평소 신체의 신진대사량이 높아져서 결과적으로는 몸매 관리 그리고 체중 관리에도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이현우 님이 반려견이랑은 역시 조깅이죠 라고 하네요. 혹시 반려견 키우시나요? 조깅을 따라올 정도라면 강아지 매우 체력이 좋은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 만세님도 들어오셨네요. 안녕하세요. 자, 그리고요, 이렇게 성격이 밝고 활발해지다 보니까 이 우울증에 걸릴 확률도 현저히 낮아진다고 해요. 뭐, 당연한 연관이 되는 요소인 것 같기는 한데요. 아무래도 강아지를 키우다 보면 실내에서 침울해 있을 가능성이 낮아지고요. 또한 강아지와 사랑과 교감을 주고받게 되잖아요. 그래서 뇌에서 좋은 화학작용을 하게 된대요. 옥시토신이 증가한다고 하네요. 그렇기 때문에 우울증에 걸릴 확률도 낮아진다고 합니다.
강아지 종에 따라서 조깅할 때도 차이가 있을까요? 라고 물어보셨는데요. 제가 강아지 전문가는 아니라서 종에 따라서 어떤 차이가 있을지는 잘 모르겠으나, 뭐, 강아지 성격에 따라서 잘 뛰지 못하는 강아지들도 있을 거고요. 매우 매우 활발한 강아지도 있을 거고요. 이거에 따라서는 조금 차이가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희 집 강아지 하늘이는요. 조금 통통한 편이에요. 저희 아빠가 너무 간식을 많이 줘서 제가 주지 말라고 하는데도 사람 먹는 걸 너무 많이 주더라고요. 그래서 애가 조금 비만이 됐는데 뚱뚱해지다 보니까 일정 수준 이상의 운동을 하고 나면 들어눕고 안아달라고 하고 아주 힘든 거는 못 견디더라고요. 점점 제가 더 시켜야 하는데 이렇게 강아지의 상태에 따라서 좀 다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쵸. 오늘 게스트로 강영욱 훈련사 모셨으면 저도 너무 좋았을 것 같아요. 저희 집 강아지 너무 안 듣는데 여러 가지 물어보고 싶은 게 너무 많습니다. 자, 그리고요, 알러지 위험이 낮아진다는 장점도 있다고 하네요, 여러분. 저는 개인적으로 알러지가 진짜 심한 편이에요, 여러분. 천식도 정말 심하고요. 먼지 알러지, 그리고 온갖 털 알러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릴 때부터 동물들을 가까이 하지 못했는데, 그런데 제가 강아지를 키우게 됐다. 굉장히 조금 아이러니하잖아요. 그중에서도 말티즈나 푸들 그리고 시츄가 털이 빠지지 않는다고 해서 말티즈를 키우게 된 거기는 한데 오히려 저는 강아지를 키우게 되면서 알러지가 많이 나아졌던 것 같아요. 그런데 실제로 연구 결과상으로도요. 이 털과 오히려 접하게 되는 환경에 있을수록 오히려 면역력이 올라가는 것처럼요. 면역력이 발달되면서 다른 알러지로 고통받을 가능성이 현저하게 낮아진다고 합니다. 개 알레르기 저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가지고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막상 키우게 되면 오히려 면역력이 증가해서 다른 데 있어서 알러지 위험성이 낮아진다는 사실 굉장히 의외죠. 여러분도 알아두시면 참고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실 성인들은 큰 차이가 없을 수도 있기는 한데요. 소아들은 정말 어릴 때부터 강아지를 함께 두고 자라면 적어도 강아지 알레르기가 없어진다고 하네요. 저도 너무 신기한데 어릴 때는 그래서 알러지 크게 걱정 안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우리 귀여운 댕댕이를 키우면 좋은 점, 친목의 기회가 늘어난다는 점도 있습니다. 왜 우리 이웃과 교류할 수 있다는 점 여러분도 아시죠? 함께 산책을 하다 보면 다른 강아지 키우시는 분들과 몇 살이에요? 여자예요, 남자예요? 하면서 이렇게 대화도 나누게 되고요. 하다 보니까 이웃들과 조금 더 친목을 다질 수 있게 되는 것 같아요. 또 요즘은 강아지 카페, 고양이 카페 이런 데도 되게 많잖아요. 본인의 애완동물들을 데려가서 또 다른 사람들과 함께 정보도 교류하고 또 새롭게 친목을 다질 수 있는 기회들도 생기는 것 같습니다. 저희 아빠도 매일같이 저희 강아지 산책을 시키다 보니까 동네에서 아주 강아지 산책시키는 아버님으로 유명해지셨더라고요. 어느새 저도 모르게 이웃집 아주머니, 아주버님들과 함께 친해진 모습을 보니까 이렇게 친목의 기회가 늘어난다는 것도 맞는 말인 것 같습니다. 자, 하지만 여러분, 강아지를 그렇다고 마냥 키워라 라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에요. 물론 형편에 따라 또 그리고 강아지는 생명이잖아요. 저희가 절대로 저희 기호에 따라서 쉽게 선택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닙니다. 강아지 수명도 있고요. 또 키우다 보면 우리가 책임져야 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비용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신중하게 결정을 해주셔야 되고요. 특히 키우면 안 되시는 분들의 성향이 딱 3가지로 요약이 되어 있습니다. 먼저 너무 바쁘신 분, 글자가 조금 혼동스럽게 그려졌네요. 너무 바쁘신 분은요, 너무 바쁘면요, 우리 강아지 너무 외롭죠. 왜 강아지는 백수를 좋아한다는 말도 있잖아요. 반려견도 외로움을 타기 때문에 강아지뿐만 아니라 고양이도 외로움을 탄다고 해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나 바빠서 강아지 말고 고양이 키울래 하시는 분들도요, 고양이도 외로움을 타니까 너무 바쁘시면 책임지시지 못할 것 같으면 키우시면 안 됩니다. 또 혼자 사시는 분, 마찬가지로 혼자 사시는데 하루 종일 집에만 있을 거 아니잖아요. 바깥에서 활동도 하시고 해야 되는데 그렇다 보면 또 이제 반려견이나 우리의 동물들이 많은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혼자 사시는 분들은 가급적 키우지 마시는 것을 제가 추천을 해드리고요. 또한 친구 사귈 기회를 주지 않는 사람도 안 된다고 하네요. 이거는 우리의 개통령 강형욱 훈련사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인데요.
강아지도 강아지 친구가 필요하대요. 그래서 산책을 하고 다른 친구들과 어울려야 하는데 귀엽다고 막상 키우는데 다른 강아지 친구 만들어주지도 않고 산책시켜주지도 않고 하면은 키우지 말아라 라고 합니다. 알겠죠, 여러분? 그만큼 강아지, 우리 아이 하나 키우는 것만큼이나 생명 하나를 거두어서 평생을 함께 해야 되는 거니까요. 신중하게 결정하시고 또 만약 키우시게 된다면 함께 즐거운 생활 할 수 있도록 노력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만으로 오늘 양태빈 헬시날씨 헬시 주제 강아지를 키우면 좋은 점과 나쁜 점 소개해드렸고요. 내일 날씨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일 날씨는요, 여러분, 하늘 표정 볼까요? 해가 빵긋빵긋 나와 있고 구름이 조금 지나고 있습니다. 내일도 내륙 지방 대체로 맑고 가끔 구름만 많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다만 제주와 전남 해안으로는요, 아침까지 지금 내리고 있는 눈 조금 더 이어진다고 하니까 이 지역에 계신 분들만 눈 피해 조금 주시해 주셔야겠습니다. 그리고요, 내일도 추워요. 여전히 전국 대부분 지방으로 한파특보가 이어지고 있는데 서울 기온이 아침에 영하 12도, 그리고 한낮에 영하 3도로 오늘보다는 조금 높지만 여전히 매우 추운 날씨입니다. 특히 바람 불면요, 체감온도 뚝뚝 떨어지죠. 그렇기 때문에 옷차림 꼭 단단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해상에는 풍랑주의보가 이어지고 있고요. 내륙으로 건조특보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해안지방 특히 동해안에는 너울성 파도가 이어지고 있으니까 파도로 인해서 해안가 안전사고 없도록 조심해 주셔야겠습니다. 우리 이제 개막전을 앞두고 있는 평창 날씨도 마찬가지로 내일 맑은 가운데 추울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이번 추위는 목요일 낮부터 서서히 풀려서 다행히 개막식 있는 금요일부터는 다시 평년 수준의 날씨를 보일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번 추위 하루 이틀 정도만 조금만 더 견뎌주시면 되니까요. 여러분 건강관리 꼭 잘하시면서 네, 그리고 올림픽 관전도 즐겁게 하시고요. 또 오늘 소개해드린 주제처럼 애완동물 키우시는 분들은 즐거운 생활 보내시고요. 알겠죠? 자, 오늘 이만으로 양태빈의 헬스날씨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여러분 너무너무 수고 많으셨고요. 늦게 주무시는 분들은 나이트라인 날씨에서도 뵙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밤 10시에 다시 만나요. 안녕.